오는 4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번 발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편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온 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대한항공의 개편안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으로선 기존 개편안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며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제도 개편을 당분간 유예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처음 발표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그간 동북아시아, 동남아, 서남아, 그리고 북미 유럽 대양주에 4그룹으로 나눠 마일리지를 공제하던 것을 실제 운항거리별로 10구간으로 나눠 공제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단거리 항공권은 마일리지 공제율이 낮아지고 장거리 항공권은 마일리지 공제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당초 2021년 4월부터 이를 적용하려던 대한항공은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끊기자 개편을 2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여행이 본격 재개된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 시점이 다가오자 항공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의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19일에도 코로나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국책금융으로 생존했는데 감사의 프로모션은 못할 망정이라며 대한항공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대한항공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혈세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국책은행을 통한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건 있고 소비자를 우롱하면 부끄럽지 않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공항 사용료 감면 등으로 3,80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투입한 긴급 유동성 자금 1조 2천억 원을 더하면 지원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공공부문 항공권 선구매 운동, 여객기 화물 운송 개조 조기 승인 등 돈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도 있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운항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공제하는 개편안의 뼈대는 유지하되 발권이나 좌석 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 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운항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공제하는 것은 글로벌 항공사들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여서 대한항공도 이전 제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장거리 항공권 발권과 좌석 승급 때 공제되는 마일리지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을 현재 5% 선에서 더욱 높이는 방안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19년 말 개편안을 처음 공개한 뒤부터 수년 동안 개편 작업을 해온 만큼 당장 새로운 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국토교통부와 현업부서가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자랑하며 내부적으로는 주주배당과 풍성한 성과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항공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국책금융으로 생존했는데 감사의 프로모션은 못할 망정. 평소 정치인의 말은 개떡같이 걸러듣지만 이번에는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지원 외에도 화물기 개조 조기 승인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항공이 과연 현재와 같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의 합병 후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현재로서도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들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된다면 단거리 구간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선이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들이 장악하는 독과점 형태가 되어 대한항공 측의 제대로 된 갑질이 예상될 뿐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승인을 위해 관계국들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해 말 가장 늦어질 것 같았던 중국 당국으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아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합병을 위해 미국, EU, 일본, 영국 이상의 4곳의 승인과 기타 주요국들의 승인을 남겨놓은 상황인데, 항공업계에서는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이라는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산업에서든 독과점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공업계나 정부 및 주무부처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